놀랐다고. 그럼 대피한다고 이제 옷을 대충 입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무작위하게 이러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뒤에 이어서 들어온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신혜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5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불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게 숨진 사람들이 흉기 때문에 숨진 거예요. 12살 어린이도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글쎄요, 슬프고 네. 안타깝고 네.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불이 났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본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거죠. 방화. 예, 방화입니다. 네. 40대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나서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피할 거 아닙니까? 또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나왔는데 그렇게 불을 지르고 2층에 와가지고 자기 집은 4층입니다. 4층에 불을 지르고 나서 예, 2층 2층 계단에서 계단에 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서 불을 피해서 내려오는 사람을 마구 흉기로 공격을 한 거죠. 그 흉기가 2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가해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네. 42세의 안 모 씨 지금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왜 불을 지른 건가? 또 왜 흉기를 또 휘둘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을 지르고 기다렸다가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범행은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임금 체불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아서 네.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직이라는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 예.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요새 계속 했는지는 일을 좀 해왔던 의문입니다.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보기에는. 2015년 12월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임대 아파트입니다. 4년 정도 됐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동안의 주민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군요. 예, 소위 오히려. 난동 그리고 우엽 주민들에 대한 말이죠. 심지어 승강기라든지 이런 곳에 인분을 뿌린다든지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하여튼 경찰에도 신고가 됐었고 네. 이랬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경찰에서 출두를 했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라고 돌아간 적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직 그것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알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조현병 뭐 진료 기록을 경찰이 확인한 건 아닌 아직 거죠.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네, 해봐야겠군요. 다만 조현병을 알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그 과거에 주민들하고 갈등도 좀 있었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조심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또 무슨 경찰이 어떤 대책을 세워놨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희생된 고등학생 여고생이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해서 폐쇄로 CCTV를 집 앞에 달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위협적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보건당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물론 지금 사고가 나고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묻지마 범죄 또 분노 범죄 그야말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뭐 갈등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갈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분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숨진 피해자들 명단을 보니까 12살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명이 희생이 됐는데
60대 여성이 2명이고요. 30대 여성이 1명입니다. 유일하게 남성이 있는데 70대 노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묻지마 범죄라고 우리가 흔히들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묻지마 범죄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좀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적확한데요. 지금 보면은 1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흉기에 의해서 말이죠. 8명은 이제 연기에 의해서 좀 그렇게 다치게 된 것이고요. 근데 10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8명이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명이 노인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70대라든지 지금 얘기했듯이 60대 또 30대 그리고 10대가 2명이 있습니다. 그 10대 중에 12살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진 아이는 12살 어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상을 입었거나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10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갈등을 빚었다 하더라도 12살 어린아이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갈등을 빚은 어떤 남성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갈등 이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묻지마 또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경찰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좀 수사단을 꾸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사건이 희생자가 굉장히 많기 큰 때문에요. 사건이죠. 어떤 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할 것 경찰 같습니다. TF팀을 꾸렸는데요. 네. 경무관을 현장 지휘자로 이제 지금 보냈군요. 경무관급으로 네. 그렇게 했고 두 가지로 이제 됩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수사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2명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범 수사 단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일단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피해자 보호가 문제거든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이제 또 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트랙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수사와 동기 파악 이쪽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보호 쪽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용의자 있습니다. 쪽으로 한 트랙을 가고 그리고 네. 피해자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트랙이 가는 이 거예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네. 보호팀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그래서 그 피해자 보호팀 7명을 투입하고요. 그 외에도 또 23명의 그 관련 기관의 그 팀들을 또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섣불리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물론 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약자이더라도요. 그런 범죄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워낙 이런 사건들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죠.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20대가 그 50대 여성을 공격해가지고 끔찍하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사실은 동기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최근에 한 달 이내에도 여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가장 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대학가의 커피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오후 9시경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말이죠. 21살입니다. 흉기를 꺼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20살 여학생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범행 일면식도 대상과는 전혀 동기가 없다고 보이지만 이 사람 내부에서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내부적 동기지 외부적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17살 학생을 23살 또 남자가 뒷머리를 또 흉기로 공격하고 달아난 이런 사건이 또 얼마 전에 있었고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는 대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네. 또 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 마을, 그 공동체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도 서로 감싸주고 또 보살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사회입니다. 비대면사요. 예, 거기다가 더군다나 SNS 이것을 통해서 또 SNS의 폭력성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결국은 이와 같이 어떤 분노를 키우다가 그것을 한순간에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가해자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말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아마 일도 이제 나가다 안 나가다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등을 하면서 네. 이웃들하고 이제 무시당한다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무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것들이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 동기 그러니까 묻지마 범행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이웃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혼합되어 있다고 일종의 봅니다. 이제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속보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 저녁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소식이 아마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식이 좀 들어와서요.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보석 허가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뭐 나오는 석방되는 그림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건이 붙었어요. 네, 이제 보석이 1월 30일 날 1심 선고가 있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 77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네. 보석 보증금은 2억입니다. 1억 원은 현금으로 내라고 명령을 했고요. 네. 나머지 1억은 보험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끊어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 그 조건이 주거지를 창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자택 뭐 연금 이런 형식은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그건 네. 아니고요.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데 다만 나간다든지 할 때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거지를 또 3일 이상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라라고 얘기했고요.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드루킹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피고인, 증인 또 증인이 될 사람들, 사건 관련자들이 있죠. 예, 사건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연락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또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친족이라든지 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해요하지도 말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조건을 달았군요. 예, 그렇게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은 보석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1,000만 원 내지는 또 구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가지고 보석 허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보석 허가를 이제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게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2심 재판도 해야 될 것이고 대법원도 가야 될 것이고 네. 이런 상황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는 뭐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항소심은 뭐 2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번 달 25일에도 일단 또 재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2심 공판은 지금 초기다. 이렇게 예,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